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북항 1단계 부진에 남아있는 친수공원 지역도 2024년부터 개발을 추진합니다.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업하는 창작 공간인 두구가 금정구 스포원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무선 이어폰의 위조품을 개당 3,000원, 2만 개를 밀수해 10배가 넘는 가격에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항 1단계 부진에 남아있는 친수공원 지역도 2024년부터 개발을 추진합니다.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탁 트인 공원. 해안을 따라 쭉 뻗은 수로를 걷다 보면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개방된 북항 1단계 친수공원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착수 이후 16년 만인 지난 11월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원 면적 약 1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개방된 1단계 친수공원에 이어 남아있는 미개발 친수공원 2곳 16,000제곱미터도 추가 개발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항만공사 사옥 인근 옛 수미르공원이 있던 곳으로 땅을 메워 털을 닦았고, 또 다른 지역은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장 앞쪽 공간입니다. 폭 약 30m인 띠 형태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4년 말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북항 1단계 재개발진의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부산항 일부두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파크에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협업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스튜디오를 개방해 이들이 작업한 작품들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창작 로봇만 만여 개. 이름을 먼저 짓고 특성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청년 작가. 각종 미술대전에서 수상하고 여러 방송 출연으로 알려진 발달장애 아티스트 황성재 씨입니다. 그에게 자신만의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멋진 성재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고, 지금 그리는 건 다 평면에다 그냥 물감으로 그리는 작업만 하다가 옆에 다른 작가님들 보면 입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서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것들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런 소통의 장이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두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스포원파크 본부 건물의 옛 전시장을 새로 고친 겁니다. 창작 공간 두구는 장애 작가와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무장애 공간으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장애, 비장애 작가 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같이 작품 활동을 했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이제 이 창작 공간 도구에 방문하시면은 이게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그런 조금 조화로움과 그런 좀 창작의 노력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좀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시민 누구나 작품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개방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작품들도 따로 선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휴일엔 문을 닫는 점은 방문객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창작공간 두구를 무상 운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이나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에서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초중고 633개 학교 22만 4천여 명 중 92%가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지만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 중학교가 1.2%, 고등학교 0.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3%, 고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보다 언어와 사이버 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과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6%, 다른 반 학생 32%로 가해 학생의 87%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의 71%는 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 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초등학교를 어울림 프로그램 중점 운영학교로 지정해 학교 폭력 저연령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유명 상표 무선 이어폰의 위조품을 밀수해 유통시킨 일당이 부산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사람 명의를 도용해 직접 사용할 것처럼 중국에서 들여온 뒤 구입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수법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주택가 반지하 비밀창고입니다. 휴대전화 관련 제품들과 마사지 기계 등 이른바 짝퉁 제품들이 빼곡합니다. 그중에서도 A사의 유명 무선 이어폰이 눈에 띕니다. 배송 박스를 뜯어보니 저가 이어폰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A사 위조품을 숨기기 위한 포장입니다. 케이스는 그렇고 지금 이어폰 같은 거 신고 안 된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베트남인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구입한 뒤 별도 마련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면 관세와 통관 절차들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지는 택배기사 B씨 주소로 지정했고 구매자 명의는 B씨가 가족과 지인 등 26명의 명의를 도용해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명의 좀 제공하셨고 그건 좀 잘못된 거는 아시죠? 죽은 이유는 뭐예요? 택배 때문에 한 거죠. 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들여온 위조 이어폰만 2만여 점, 시가 38억 원 상당입니다. 위조품은 구성물은 물론 제품 일련 번호까지 모두 진품과 같았습니다. 개당 3,000원에 사들인 위조품은 SNS 등을 통해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시리얼 번호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3만 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판매 수량이 12,000점가량 되니 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관은 A씨와 B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위조 이어폰 1,9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168명, 전보 333명, 신규 126명 등 모두 880명입니다. 이 중 5급 이상 승진자는 3급 1명, 4급 3명, 5급 23명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민선 5기 교육감 2년차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해운대구는 21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폐교된 반여초등학교에 들어설 예정인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부산 지역 기후 환경교육의 거점 시설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2024년부터 3년간 환경부의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챔버 페스티벌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합니다.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실내악 프로그램부터 부산의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대학 실내악 축제 등 총 7개의 실내악 향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를 대체할 신형 전동차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김석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5일 1호선에 투입한 신조 전동차입니다. 외형만 보면 2단계 차량과 유사한 유선형에 전조등도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차체에 알루미늄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고속철도용 흡음재를 넣어 소음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차량을 타봤습니다. 내부는 색상이 흰색으로 객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의자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색상은 흰색 바탕에 연하늘색, 재질은 직물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형 전동차의 좌석폭은 48cm로 앞선 2단계 전동차보다 3cm가량 더 커지면서 전체 한 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하기도 좋겠고 옛날 거는 다 물어야 돼. 대가씨 추적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지.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닦아보면 되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객실마다 승객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 세대가 설치됐고 출입문 폭도 1.3m로 늘었습니다. 시트지로 된 노선도는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전동차를 타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운행날은 1회 왕복에 그쳤고 다음 날인 주말과 휴일은 정비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8일에서야 두 번째 운행을 했는데 2회 왕복에 그치는 등 편성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이 전동차 세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까지 1호선의 나머지 36대 노후 전동차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한 직업계고에서 올 한 해 동안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말하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재능 기부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신소재 디자인이 전공인 이채은 학생은 부전공을 선택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엔 전기전자를 선택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조언에 용기를 냈습니다. 화학을 연구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김형준 학생도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그 목표를 더욱 다잡았습니다. 이들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건 멘토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학교 학생 85명은 33명의 멘토와 연결돼 올 한 해 동안 진로와 적성을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전기전자를 부전공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멘토님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미래에는 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멘토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제 미래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멘토단에는 교육인과 기업인, 정치인, 자영업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인생의 선배로서 미래 세대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였습니다. 사회에는 자기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멘토링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래, 성장, 그다음에 진로 탐색, 많은 배움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문화생활로 교양을 쌓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감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롤모델을 만나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산업체 견학을 같이 갔었는데 멘토님이랑 대표님이랑도 따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교훈 그런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제가 배워가는 게 많아서 이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협조로 더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멘토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부산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정말 도와주면 참 좋겠다. 꿈을 찾고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학생들은 올해를 행운의 해라고 말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23년 부산을 들썩이게 했던 주요 뉴스 중 숫자로 본 부산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기업인까지 나섰습니다. 이들이 발로 뛴 거리만 1,989만 킬로미터, 지구를 495바퀴나 돈 거리입니다. 이만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염원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9표. 경쟁국인 사우디와 부산의 득표차가 아닌 부산을 지지한 나라 수입니다. 사우디는 무려 119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사과했고 시민들은 허탈함에 탄식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그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북구의 스쿨존 보행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50점 만점에 평균 18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10살 어린이가 지게차에 떨어진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에 깔려 숨졌습니다. 2달 뒤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선생님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직접 찾은 현장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조사했는데요. 초등학교 앞은 그래도 비교적 스쿨존이 잘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근처는 사실 좀 시설 자체가 너무 미비했고요. 아까 횡단보도에 버스 정류장이 버젓이 서 있는 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많았고 좀 기본적인 시설부터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검찰은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전세 사기 피의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은 설명 없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10명. 피해금만 16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이슈가 된 올 한 해,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올해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163건으로 피해 금액은 1,145억 5,650만 원에 달합니다. 1인당 거의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시는 청산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고 금융과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생색내기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00여 명으로 이 중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를 조사하고 추운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퇴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부산의 교육계 이슈를 살펴봅니다. 올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부산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교원이 16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에서 발생한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부산에서도 6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 제기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안이 여러 건이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이 학기 초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직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상황. 9월에는 초중등 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숨겨온 부산 지역 교사가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처음으로 킬러 문항이 배제된 채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작년보다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수능 만점자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라고 하지만 킬러 문항보다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많이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쉬운 수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어찌 보면 그냥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수능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